계속 고금리 지속이 돼서 매크로가 계속 이런 이슈가 된다면은 삼성이 하이닉스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금리가 조금 꺾이는 스탠스, 올해 내년 24년도 하반기 정도 늦어도 시작된다 하니까는 주가는 선행한다는 6개월 정도 선행하는 측면 맞으면은 지금 정도라면은 해볼만 하지 않을까. 제가 유튜브에서 많이 뵀었는데 저희 김작가TV에서 너무 늦게 초대를 했지만 또 요즘 같은 이제 중요한 주식시장에서 뭔가 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실 것 같은데, 일단 현재 상황부터 점검해야 되죠. 벌써 11월 15일 벌써 중순이죠. 한국이랑 미국 증시 점검 한번 해주시면서 앞으로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미국은요, 나쁠 게 없어요. 어젯밤에 CPI가 컨센서스 이하 나오면서 뭐 피벗 기대감부터 시작해서 10년물 국채도 빠지면서 나스닥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국내 장도 오늘 반영을 좀 했고요.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미국은 기업들의 실적이 좋습니다. 실적이 좋기 때문에 지금 뭐 대부분 매크로가 덮여있는 이런 상황에서 뭔가 이제 뭐 10년물 국채금리, 유가 이런 걸 많이 쳐다보고 파월 발언 막 하긴 하지만 뭐 셧다운도 좀 이슈도 좀 아직 남아있긴 하잖아요. 그런데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의 실적이 워낙 잘 나오는 바람에 그런 이슈들을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덮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뭐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매그니피션트 7이라는 7개의 종목들이 있잖아요. 뭐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종목들이 테슬라 빼놓고 거의 다 신고가예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조금만 더 오르면 애플 시총을 넘길랑 말랑 하고 있고, 진짜요? 예, 그 대부분 그런 미국 쪽에서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플랫폼 업체들이 신고가 나와 있는 장착하고 있는 기본 엔진은 AI 쪽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쪽이 시총 상위주로 포진돼 있으니 국내 쪽도 당연히 AI 쪽이 좋을 것이고, 일단 미국 쪽 같은 경우는 일단 나쁜 게 없다. 기업적으로 대부분 이제 매크로 우리 선생님들이 얘기하시는 내년에 소비에 대한 둔화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침체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 저희 경험적으로 이제 기업이 실적을 잘 내게 되면은 그런 부분 많이 잊혀지거든요. 대부분 실적 발표 시즌이 끝났기 때문에 일단 미국은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지 않게 넘어가는 중입니다. 한국은요? 국내가 문제예요. 다른 유수의 분들이 나와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걸 좀 빼도록 하고, 주식을 매일 매매를 하면서 느끼는 감정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매그니피션트 7에 있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신고가를 나고 있는데 국내 시총 상위주 중에서 신고가 난 건 몇 개일까요? 하나 있습니다. 하이닉스 빼놓고는 대부분 전고점 신고가 올해 고점을 넘기질 못했어요. 지수도 물론 2500이 아직은 안 되는 상황이긴 하니까 거의 다 오긴 했지만은 우리만 너무 좀 답답하다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런데 막상 삼성전자야 좀 올라왔고 하이닉스야 신고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종목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2차전지 주식 이렇게 시총 상위 주식 나와 있는데, 조금은 이게 최근에 IT와 2차 전지의 뭔가 대결 구도가 형성이 되면서 어느 날은 2차 전지만 오르고 어느 날은 IT, 뭐 테크 쪽만 오르고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다가 어제부터 같이 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 시장이 이렇게 좀 좋게 좀 반영을 하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기저에 깔려 있는 거는 외국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매크로를 보고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보고 막 미국 일정을 보고 많이 보잖아요. 많이 보는데 저 대리 때 막 매매 잘 안 봤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굉장히 많이 보시더라고요. 10년물 국채 입찰 30년물까지 다 챙기시더라고요. 뭐 그거 다 당연히 좋은 일인데, 막상 우리 시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느끼는 부분은 이거죠. 그렇게 많이 봤는데 유가도 막 얼마 떨어지는지 보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보고 그랬는데 막상 외국인 사니까 다 끝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이 들어와야 된다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오게까지는 당연히 매크로가 개선이 돼야 되는 건 인정을 하지만, 그 중간에 안 들어왔을 때 기준으로 보면은 크게 주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 외국인, 기관. 그런데 외국인은 빼고요. 기관의 경우는 지금 연말로 갈수록 북클로징을 하게 되고, 주식형 펀드로서의 그 입금 금액 들어가는 플로우가 좀 늘어나야 되는데 대부분 분들이 직접 투자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지도 꽤 오래됐고, 그렇기 때문에 기관 플레이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단기 매매성 플레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섹터가 많이 올랐어요. 그럼 여기를 팔고 좀 떨어진 섹터로 들어가고, 매매가 좀 되는 과정이고, 그러니까는 계속 좀 온고잉 할 수 있는 연속성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 경우는 우리 뉴스 보시면 맨날 얘기를 하실 겁니다. 예탁금 떨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예탁금이 지금 46조, 47조 될 겁니다. 사실은 저희가 코로나 전에 매매할 때 20조, 30조였거든요.
대부분 분들이 우리가 올해 고점이 한 58조, 60조 정도 될 텐데 그 정도 대비해서 빠진 건 빠졌지만 예탁금 때문에 뭔가 시장이 안 간다 이런 것보다는요, 우리가 이제 매크로가 안 좋고 시장이 안 좋아서 주식이 막 빠질 때 있잖아요. 10월달 되게 고통스러웠어요. 엄청. 그 고통스러울 때 시장을 받칠 수 있는 투자자분들이 일단 개인 투자자분들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왜냐면 예전에 동학개미 운동 시작할 때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매수를 했었었죠. 그런데 최근 11월 달에 매수한 종목이 포스코홀딩스라든지 포스코 퓨처엠, 삼성 SDI 같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형 2차전지 업종들로 일정 부분 쏠리는 거니까, 물론 LG 에너지 솔루션이 시총 2위이기 때문에 시장을 받칠 수 있기는 있지만 IT 업종 내에서도 어느 정도 혹은 다른 종목은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좀 순환매성으로 좀 들어와야 되는데 너무 한쪽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가격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가 10,000원짜리 주식이 있는데 그거를 19,990원일 때 호가를 대놓는 투자자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하죠. 외국인 같은 경우는 호가를 잡아먹으면서 사거든요. 그러면 가격대가 올라지는 거의 트리거는 외국인. 그러면 시장이 떨어질 때 개인 투자자가 좀 밑에서 표현이 이러지만 줍줍하는 거죠. 그런 매수세가 시장이 빠지고 혹은 올라갈 때 강력한 동인이 될 수 있을 것이냐 했을 때는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많은 거를 보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들어와야지 일단 어느 정도는 최근처럼 지난주 공매도 한시적 금지 갑작스럽게 나왔을 때처럼 폭발적인 매수세가 나오면서 증시가 오르는 거죠. 그리고 그 전에 들어오지 않을 때는, 현물이 안 들어올 때는 대부분 외국인들의 파생 플레이, 선물 때문에 선물이 조금 들어오면 기관이 매수 들어오고 장 좋아진다 하다가 외국인 다음날 팔면 또 그렇게 빠지고, 그러니까는 그런 플레이들이 제 기준에서는 한 9월달 10월달 2달 넘게 됐거든요. 어떻겠습니까? 지치는 거죠. 종목이 연속성도 없고 계속 지치기만 하고, 오를 때는 2차전지만 오르고, 원래 2차전지 오르는 거 좋습니다. 그래도 2,400개가 상장돼 있는데 10개, 20개 정도의 그런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들의 건전한 소매가 나오지 않는 이런 상황이 최근 장이 빠지면서 좀 안타깝게 느낀 거고, 느꼈을 때 이런 표현 많이 하거든요. 굉장히 얇다. 그러니까 얇은 게 뭐냐면 매수 호가에 촘촘히 박혀 있어야 되는데 누가 하나 스트레스성 매도를 딱 던지면은 훅훅 떨어져요. 가격이겠습니까? 가격이라는 거는 매수 매도가 촘촘하게 맞물리는 부분이 가격 형성이 돼야 되는데, 시장이 어렵다고 혹은 외국인이 안 들어오니까는 쭉쭉쭉 빠지니까는 이번 하락 시장이 빠질 때 좀 국내 시장의 뭐라 그럴까요? 일정 부분 좀 수급의 좀 얇은 부분 이런 거를 좀 느끼고 외국인 들어와라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이미 노트북 이미지에 뜨고 있는 게 외국인과 기관과 개인 기금의 매수랑 매도하는 종목들인 건가요? 네. 여기에 어떤 뭐 공통점이나 특징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지금 제가 11월 달만 봤어요. 왜냐면은 10월 말까지는 계속 장이 빠졌으니까. 그러면 어찌됐든 외국인이 혹은 시장이 11월 초부터 올랐으니까, 올랐을 때 외국인이 많이 산 종목은 1조 산 거. 그러니까 15일까지 2조를 샀거든요, 외국인이. 그런데 삼성전자를 1조 1,000억, 외국인은요. 2조 중에 1조를 산 거네요. 그리고 하이닉스를 5,780억. 그러니까는 1조 한 6천억, 7천억 정도를 80%를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이브를 샀어요. 하이브는 블록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액티브한 유의미한 매수세 빼야 됩니다. 블록들이니까. 그러면 결국 액티브하게 들어온 건 두 개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러면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IT 업종 내에서 소부장을 더 좋아하지 삼성전자를 좋긴 좋아하죠. 그렇지만 삼성전자 가지고 내가 유의미한 매매 타점이라든지 어렵죠. 그런 종목들은 외국인들은 일단 거래소 입장에서는 잘 안 들어오는 거고, 그런데 보시면 개인 투자자가 더 재밌습니다. 포스코홀딩스 2,840억, 포스코 퓨처엠 2,281억, 삼성 SDI. 그러면 외국인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IT,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2차전지로. 근데 저기 보니까 외국인 매도 종목이랑 개인 매수 종목이 1, 2, 3위가 똑같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고 요런 뭔가 변곡이 있었던 시기에, 좀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던 시기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조금 그런 종목들을 팔고요.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를 판 거죠. 밑에서 좀 샀다가 좀 올랐으니까 매도를 하는 경우가 됐다고 보는데, 조금 이 정도 매매의 패턴이 한 5% 정도 수익률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뭐라 그럴까요? 좀 큰 수익보다는 지금까지 패턴상 장이 빠질 때 삼성전자를 사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그리고 적당히 오르면 매도를 하고요. 이런 식의 플레이가 계속됐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레버리지랑 코스닥 150 레버리지 팔았거든요. 삼성전자의 변동성보다는 지수의 2배를 추종하는 ETF를 또 매도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는 그 전에 빠질 때 사신 거고 올라오면 판 거고, 이런 식으로 지수를 밴드 플레이를 하고 있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고, 외국인들이 변곡이 있어서 들어올 때는 대부분 여태까지 계속 그래왔다. IT만 들어왔다 라고 보는 게
일단은 지금까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쨌든 외국인이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굉장히 유의미하게 많이 샀으니까 뭐 2023년 굉장히 많은 전문가분들이 반도체 업황 호황이 온다고도 얘기하고 하는데 차장님은 반도체 어떻게 보시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 전망은 좀 여쭤볼게요. 워낙 대형주니까요, 뭐. 네, 워낙 대형주니까는 일반적으로 이런 대형주를 얘기할 때는 업황을 얘기를 하잖아요. 업황은 다 뉴스본 많이 보셨을 텐데 지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어찌됐든 지수가 가야 이 종목도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수 밴드가 중요하다 보거든요. 네. 근데 어제 나온 증권사 전망을 보니까 내년 전망이 2200에서 2800 정도로 지금 교집합이 이루어지더라고요. 2200에서 2800이요? 네. 너무 넓은 거 아니에요? 그 맨날 저희가 그런 얘기 합니다. 그런데 아니 그 사이 어딘간 되겠지. 씨. 아니 뭐 이제 속 얘기는 우리 따로 하기로 하고요. 어찌됐든 2,800에 간다면은 삼성전자 그 지수 입장에서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한 20% 정도 위 정도 되잖아요. 지금 코스피 얼마죠 오늘? 지금 2,486. 2486. 2,500 정도 치고요. 한 300포인트 정도 위죠. 정확하게 지금 플러스 300, 마이너스 300 전망이시네요. 그러니까 최근에 빠질 때가 2,200 후반대까지 빠졌다가 강하게 올라왔으니까는 매크로가 안 좋아져서 힘들 때 부분을 하단부로 잡은 것 같고 대부분 이제 실적 추정치를 가지고 PER을 계산했을 때 상단부를 그렇게 목표 주가가 나오는 경우 그런 패턴이니까는 충분히 이해하니까 여기서 한 10%에 15% 한 많아봤자 20% 정도의 지수 관련 대형주 업사이드를 볼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약간은 여기 와서 처음 하는 얘기인데 최근에 AI 생성형 AI 때문에 엔비디아 때문에 HBM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아 그렇죠. 많이 얘기하죠. 중소형주 딴에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기로 할 텐데 하이닉스가 올해 HBM 실적의 매출 비중이 10% 정도 하거든요. 이거를 조금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의 경우는 여기서 YY 성장률을 하이닉스 기준 60에서 80% 보는데 그래봤자 18% 20% 아니냐. 그러면 아무리 마진이 좋다 그래도 나머지 80%에 해당하는 부분을 어떻게 커버할 수 있겠는가? 뭐 별로 안 좋지 않겠느냐. 왜냐면 매크로가 덮여 있으니까 뭐 전자제품이라든지 이런 거 잘 안 팔리지 않겠습니까? 아직은.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챗 GPT-4를 쓰신 분들은 또 얘기가 달라져요. 저도 조금은 쓰고 있는데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레포트라 이런 거 요약을 해줘. 그럼 굉장히 빠르게 요약이 되고 정말 많은 인력이 시간이 단축이 될 수 있는데 결국은 엔비디아에 들어간 H100, 최근에 얘기한 H200 같은 GPU, AI 가속기가 좀 나오는 부분에는 HBM이 들어간다는 거죠. 업사이드를 어떻게 보느냐에 달라질 것 같아요. 항상 주가가 계속 갈 때 있잖아요. 계속 갈 때는 그 출하량 전망치가 안 보일 때 더 가거든요. 지금 엔비디아도 HBX 같은 경우가 2024년도 물량 지금 다 단종됐다 하잖아요. 하나에 5천만 원짜리인데 지금 물량이 없어서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계속 물량이 늘어나고 있으니 지금 반도체, AI 반도체 부분이 계산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는 이걸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약간 안 좋게 보면은 하이닉스 3분기도 적자였잖아. 이렇게 되고 내년 흑자 전환 시점을 1분기 아니면 2분기로 보고 있거든요. 그럼 벌써 지금 이제 11월이니 2분기가 끝나면 내년 8월이거든요. 그럼 거의 6개월 이상 남은 부분인데 되겠어라고 하시는 분들. 삼성전자는 아직 HBM 안 들어가고 있는데 물론 턴키로 이제 조만간 공급이 들어갈 것 같은데 지금 그거에 대한 업사이드를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조금은 시각이 굉장히 다르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안 좋게 된다면은 이거죠. 시장에 보는 뷰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만약에 하이오포 롱거 계속 고금리 지속이 돼서 매크로가 계속 이런 이슈가 된다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금리가 조금 꺾이는 스탠스 지금까지 봤을 때 올해 내년 24년도 하반기 정도 늦어도 시작된다 하니까는 주가는 선행한다는 6개월 정도 선행하는 측면이 맞으면은 지금 정도라면은 해볼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 전통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매일 보셨던 우리 투자자분들은 8만전자 가겠어. 혹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13만 원대가 넘어서고 있는데 15만 원 전고점을 가겠어? 왜 나 못 갔었으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이번에는 조금 저는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들고 있으신 분들은 들고 있으셔도 되는데 이게 이거죠. 신규 투자자분들 내가 그럼 들어가야 되는 분들의 경우라면은 좀 기다리긴 해야죠. 좀 빠질 때 지수가 계속 올라가지 않을 테니까는 좀 분할 매수 의견은 계속 드리고 있는 중이고요. 예, 일단 그렇습니다.